안녕하세요.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. 제 유튜브가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오늘 제목은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공탁할 수 있을까요? 입니다. 오늘 사례는 사안이 상당히 복잡한데요. 차근차근 설명해 봅니다.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.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80세의 나 부친씨는 2020년 1월 15일 김매수씨와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2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, 중도금은 같은 해 2월 15일에, 잔금은 같은 달 28일에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김매수씨는 이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나씨에게 중도금까지를 지급한 후 2020년 2월 28일 잔금을 치르고 자신 앞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들렀는데 바로 하루 전날 나 부친씨가 갑자기 사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에 김씨는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방법을 모색했는데 매매 잔금을 법원에 변제 공탁할 수도 있다는 법무사의 조언을 받았습니다. 이때 변제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나 부친씨를 적어야 할지 나 부친씨의 상속인을 적어야 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민법 제3조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나씨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고,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씨가 사망한 순간 상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변제 공탁에 있어서의 피공탁자는 나 부친씨의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김씨가 변제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나 부친씨의 상속인을 적으려고 했으나 그 당시 나씨의 상속인이 누구인지,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. 김매수씨의 공탁 의뢰에 따라 법무사는 나 부친씨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변제 공탁을 신청하면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피상속인 나 부친 가로 열고 상속인 가로 닫고 라고 적고, 공탁 사유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즉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. 이 공탁 신청은 공탁관에 의해 수리되었습니다. 한편 이와 같은 변제 공탁을 마친 후 김매수씨는 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. 이 사례에서 나 부친씨는 사망했으므로 등기 의무자는 나씨의 상속인이고 등기 권리자는 김매수씨입니다. 그런데 나씨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에 김씨는 일단 사망한 나 부친씨를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해소를 제기했는데요. 그 소장에 나씨가 이미 사망한 사실과 상속인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나씨의 재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에 법원은 나씨의 재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, 김씨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관할구청에 가서 이를 발급받았습니다. 나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 아내씨와 나 아들씨가 상속인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김매수씨는 법원에 나씨의 상속인인 이 아내씨와 나 아들씨를 피고로 변경하는 당사자 표시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. 그 이들에 대한 주소 파악 절차를 거친 후 송달된 소장을 받은 나씨의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 공탁은 무효이므로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매수씨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. 그 저변에 숨겨진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하급심은 김씨의 청구를 인용했는데요. 상속인들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 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 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매매잔금 변제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 즉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변제 공탁은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. 이 재판에서 승소한 김매수씨는 등기 원인 증서로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.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영징수, 판결, 경매,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즉, 이 아파트를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김매수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는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들이 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 즉,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이나 치른 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. 부동산 등기법 제27조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한편 대법원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,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등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사례에서 나 부친씨의 상속인들이 제1심에서 패소하기 전에 김매수씨에게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청하고 상속인들을 의무자 김매수씨를 권리자로 하여 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다면 대법원까지 소송이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아쉽습니다. 결국 상속인들은 시간과 변호사비 등 금전을 낭비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